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장인숙입니다. 병원 업무 행정의 이해 시간으로 첫 번째 외래 업무 수행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외래 업무 전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 접수에서 수납까지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병원 외래 업무를 익히고 수행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외래 업무를 절차에 따라 수행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 접수입니다. 진료 접수를 전산으로 등록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여 유형별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 종류와 급여 유형별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 접수. 진료의 신청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질병, 부상 등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의료보장 자격 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진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제도로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드시 1차 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사의 의뢰서를 통해 상위 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입니다. 1단계 요양기관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병원, 치과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2단계 요양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관으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된 기관입니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부산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는 시도지사 허가로 인정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해당됩니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상급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구분을 할 때 내원 여부에 따라 신환자 또는 구환으로 구분을 합니다. 진찰료 선정 기준에 따라 초진 또는 재진 환자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 보험제도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입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 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제도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신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보험의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유형은 일반 가입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1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2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유형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에 적용이 되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유형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형으로 비급여 환자, 외국인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환자 접수 수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외래 진료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격 확인. 세 번째, 접수 등록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진료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다섯 번째, 재진 접수 방법, 여섯 번째, 진찰료 수납으로 외래 환자 접수 수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래 진료 신청서 작성 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초진 환자의 경우는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진료과 등록번호, 환자명, 남녀 구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록하시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격 확인은 크게 세 종류인데요. 수진자 자격 확인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지 의료급여 환자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산업재해 환자의 경우 자격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접수 등록 및 취소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 등록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수가 유형을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보험사항, 보험의 기호, 보험증 번호, 피보험자 설명, 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애인 등록 관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료 과목과 진료 의사를 입력하시고요. 선택 진료 여부를, 특히 특정 의사를 선정할 건지를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거에 따른 진료비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 분업 예외 대상자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원내에서 투약 제조를 해야 되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의뢰서를 확인해 주시면 접수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수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진료카드를 발급받으실 텐데요. 바코드나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진찰권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진 접수 환자의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과의 진료의사, 선택 진료 여부와 자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진찰료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재진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찰료 수납인데요. 진료 접수가 끝나면 해당 진료의 진찰료를 수납하시게 됩니다. 외래 진찰 중 담당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물리치료나 주사만 받은 경우에는 상대가치에 적용을 하여 진찰료를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원무 접수하는 전산 화면을 잠시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진료 과목 선택 진료 확인입니다. 진료 과목 담당 의사 선택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하여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인 경우에 7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3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진료 과목과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0개 이상 진료 과목 및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 진료 제도의 이해입니다.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 80% 범위에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 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 과목 선택 진료의 수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과를 결정하셔야겠죠. 환자의 진료 신청서에 질환 및 증상 질문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과 전산 등록인데요.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진료 과목을 전산에서 선택하거나 등록된 약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담당 의사 지정인데요. 해당 진료 과목의 진료 의사를 선택하시고 진료 담당 의사 진료 시간이 아닐 때 방문할 경우에는 예약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 진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선택 진료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화면에서
선택 진료 의사를 선택 입력하신 뒤에는 선택 진료에 해당되는 추가 비용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진료 변경 또는 해지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 진료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유를 환자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 하고 선택 진료 신청서의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진료비 계산 수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입력 및 발행은 첫 번째, 처방전 입력 방식은 폐쇄식과 개방식이 있으며 OC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 계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진료비 계산 과정인데요. 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접수에 1점당 가격을 부여하게 되며 의료수가에 의한 기관 종명과 의료보장 유형병에 따라서 가산율을 적용하고 약가, 주사약가, 재료비 등에서 추가 가산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총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보신 재료비와 의료수가를 더하고 거기에 종별 가산 금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 부담 금액인데요. 총 급여에서의 의료기관 종류별 외래 환자 본인 부담률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네 번째, 환자 납부액인데요. 본인 부담률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과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를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진료비 계산 시 단수 처리 원칙인데요. 첫 번째, 총 급여액과 청구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금의 경우는 외래 100원 미만 절사하고 2번인 경우에는 10원 미만에서 절사됩니다. 세 번째, 가산율은 원 미만에서 445입 적용하고 의료수가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445입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처방전 입력 및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검사, 촬영,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처방들을 OCS를 이용하여 병명과 함께 전산에 입력합니다. 두 번째, 비급여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OCS창 화면에 비급여로 표시해 주십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진료비 계산입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인적사항과 의료보장 정보를 최종 확인합니다. 세 번째, 수가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을 계산을 합니다. 수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납 기능을 수행하거나 처방 전에 수납 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증 반드시 발행해 주셔야 하고요. 영수증과 함께 처방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납 업무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승인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액 수표의 경우는 발행은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연자로부터 수표에 친필 이서를 받고 신분증을 대조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납 담당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환불 사유 및 대상, 환불 가능 여부, 투약 및 검사 시행 여부, 감액 및 미수금 발생 여부 등 영수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종료 후에 담당자별로 처방 건수와 진료 수익, 미수금, 환불액 등 근거로 한 일보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일일 정산, 그리고 영수증 사본 등 증빙 서류는 법적 기간까지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을 포함한 채권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진료비 환불입니다. 우선 환불 사유에 해당되는 6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급여 의뢰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두 번째, 유형 변경에 따른 환불인 경우, 세 번째, 환자나 병원 측 원인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컨택 진료를 신청했으나
선택 진료가 취소된 경우도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검사, 촬영 신청 후 본인 거부나 병원 측 사정으로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입력 오류 혹은 처방 전 내용이 변경될 시에도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사유와 함께 환불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영수증 회수 및 확인입니다. 이미 계산된 진료비에 대해 환불 사유 발생 시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기존에 발행된 영수증은 회수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회수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료 거부에 의한 환불인데요. 환자가 진료를 거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외래 진료과 확인 후에 환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처방 전 입력 오류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의 입력 사항을 확인하시고 처방전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재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방 취소 시 처방 내용을 시스템에서 취소한 후 환불 처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자임에도 감면이 누락된 경우 첫 번째, 감면 대상 여부 및 사유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확인 서류를 제출받고 환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약 및 예약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약의 필요성은 환자의 계절별, 요일별 또는 시간대별 불균형을 병원 입장에서 진료 능력에 맞게 환자의 내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주어진 자원과 진료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환자에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약 대상은 첫 번째 외래 진료 예약인지, 두 번째 입원 예약인지, 3번 검사 예약인지, 네 번째 치료 예약인지, 마지막으로 수술 예약인지 예약 대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예약 도입 절차입니다. 첫 번째, 대기 시간을 요일별, 시간대별, 진료과별, 초재진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두 번째, 병원 진료 능력을 파악하여 최대한 몇 명을 진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대기 시간 외의 시간을 지체 요인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예약 시간 배정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일일 진료 가능한 인원수를 파악하신 후에 의료진과 협의 후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예약제도 이용 시 이점과 이용 방법을 홍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부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야겠습니다. 진료 예약의 효과는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 및 병원 관리가 용이합니다. 환자의 내원 시간대를 조정하여 환자 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제 고려사항인데요. 병원 경영자는 의료진과 관련 부서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약 진료 업무의 전산화로 모든 부서에서 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예약하지 않고 당일에 내원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지를 의료진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하고요. 예약 환자의 예약 기간이 긴 경우 반드시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약 및 예약 변경의 초진 예약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예약의 경우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의사의 진료일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진료 의사의 예약 현황을 전산을 이용해서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예약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고 희망사항을 파악합니다. 예약 화면에서 예약 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예약 당일에 의료 보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할 수 있도록 예약 날짜와 예약 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경 시에는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내용까지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예약 방법인데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 진료일자, 희망진료 시간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약과 관련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예약 방법인데요. 실시간 병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예약
예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예약 희망 시간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예약 화면에서 예약 사항을 입력합니다. 환자에게 예약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예약 당일에 의료 보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약 변경 시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내원 전일에 전화나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해서 예약 구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진 예약 방법인데요. 첫 번째, 환자가 당일 진료 후 귀가 전 다음 예약 일자를 알려주고 예약 창구에서 예약하고 차후 진료일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예약 창구에서는 예약 희망 날짜 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약 희망 날짜에 예약 가능 시간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희망 시간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약을 등록합니다. 예약 당일의 내원 시 주의사항과 예약 일자, 시간, 그리고 환자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 일자 전인에 환자에 내원할 수 있도록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해서 예약 구조율을 낮추도록 합니다. 예약 변경 취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예약 일자와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약 희망 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에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니다. 변경된 예약 일자와 시간으로 변경하여 등록을 하신 후에 예약이 변경된 일자와 시간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취소의 경우는 환자를 조회하여 전산에서 예약 취소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외래 환자 본인 부담 제도를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수납 내용을 설명할 때 반드시 환자의 본인 일부 분담 제도에 대한 이론 지식이 있어야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실 수 있겠지요. 의료보장 자격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외래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료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인데요. 의료보장이 적용된 항목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진찰의 경우, 검사의 경우, 그리고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그리고 처치와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비급여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 진료비 환자가 선택 진료 신청서 추가 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장 자격별, 의료기관별 본인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의약 근엄 예외 환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 소재지에서 해당 지역에서 본인 부담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의료보장 자격별, 의료기관별 본인 부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병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과 의약 분업 예외 환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서 의료기관별 소재지에 따라 시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급에 해당되는 치과, 한방, 요양병원의 외래 본인 부담액입니다. 역시 환자를 구분할 때는 일반과 의약업 예외 환자로 구분을 하며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시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해당되는 퍼센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의원급 치과와 한의원의 외래 부담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구분할 때 65세 이상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원,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곱하기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인 부담이 이루어집니다. 위 근거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과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의료급여 기간 부담액은 의료급여 기간 1회 방문당 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방문당 1,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2차 의료급여 기간 부담액으로서 의료급여 기간 1회 방문당 1,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 1회 방문당 2,000원씩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의료급여 기관 부담액인데요.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방문당 500원이 더 부담이 되어서 2,5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외래에서 CT, MRI, 펫 촬영 시 해당 금액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위 금액에 산정된 금액과 비급여 및 선택진료 시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입니다. 첫 번째, 제1차 의료급여 기관 부담액은 의료급여 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방문당 1,5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제2차 의료급여 기간 부담액입니다. 의료급여 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1회 방문당 1,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제3차 의료급여 기관 부담액은 외래 진료 시 총 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에서 CT, MRI, 펫 촬영 시 해당 금액의 15%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위 금액에 산정된 금액과 비급여 및 선택 진료 시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환자의 경우에는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를 반드시 부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수납 내역 안내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내 절차는 첫 번째, 창구 혼합 시 사무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님의 질문을 경청하고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하고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환자님의 보장 유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구성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 선택 진료비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 유형별 본인 부담 기준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자로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60%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종류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에서 3차 의료급여 기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CT, MRI, 펫 촬영 시 5%를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선제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과 보험사 지불 보증서 또는 산재 승인서 미접수 시에는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보험사 또는 공단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업무 수행하기의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래 진료의 전반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진료 접수의 유형과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입력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진료 과목과 선택 진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예약 및 예약 변경에 대한 부분의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납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전액 부담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